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화려한 기모노, 구름 같은 머리 장식, 그리고 저 도도한 표정. 마치 판타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여성들은 에도시대 유곽 요시와라의 여왕 오이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블랙핑크나 아이브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대우받는 당대 최고의 슈퍼 아이돌이었죠. 남자들은 이 오이란의 웃음 한 번을 보려고 집 한 채 값을 쏟아부었고, 그녀가 거리를 지나가면 다이묘, 그러니까 재벌 회장님들도 말에서 내려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던 오이란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0살? 40살? 아니요, 대부분 21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화려한 벚꽃거리 뒤에는 매독과 수은 중독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은 그녀들의 화려함만 기록할 뿐 비참한 죽음은 기록하지 않았죠.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감옥 요시와라로 끌려간 이름 없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살아서는 절대 나갈 수 없었던 그곳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에도 시대 어느 척박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민초들의 삶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거듭되는 흉년에 마을 전체가 굶주림으로 신음하던 시절이었죠. 입 하나라도 줄여야 남은 가족이 산다는 절박함. 결국 부모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가혹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소중한 어린 딸과 작별하는 것이었죠. 마을에는 제겐이라 불리는 이들이 돌아다녔습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을 데려가는 대가로 그들이 내놓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작 쌀 2가마니였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한 가족의 몇 달치 생활비도 안 되는 돈에 소녀의 미래는 타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맛있는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에 보내주겠다는 가머니설에 속아 울먹이며 고향길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렇게 긴 여정 끝에 도착한 곳은 에도 외곽의 거대한 성곽도시 요시와라였습니다. 사방이 깊은 물길로 막혀있고 오직 단 하나의 거대한 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는 완벽한 고립된 세상이었죠. 한 번 발을 들이면 자유라는 단어는 영원히 잊어야 하는 곳. 소녀들이 마주한 현실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카무로라 불리며 혹독한 밑바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아이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선배들의 온갖 시중과 꾸준히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아이들의 눈물은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곳을 벗어날 방법은 없었냐고 말이죠. 하지만 요시와라의 굴레는 너무도 견고했습니다. 아이의 몸값부터 옷값, 식비까지 모든 것이 갚아야 할 무거운 채무로 기록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채 아이들은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철저한 통제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결국 소녀들은 깨닫습니다. 이곳을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구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이구나. 그렇게 순박했던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차가운 화장을 얹고 타인의 마음을 사는 법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점의 자리인 오이란이 사실은 얼마나 시린 고독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요시와라의 정점에 선 여인 오이란의 행차입니다. 이걸 오이란 도추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청담동 명품 거리를 싹 다 통제하고 열리는 샤넬의 단독 런웨이 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에 꽂은 비녀 장식 무게만 10kg, 입고 있는 기모노 무게는 30kg이 넘습니다. 이 무거운 걸 걸치고
굽 높이가 20cm가 넘는 높은 나막신을 신고 발을 팔자로 휘저으며 아주 천천히 걷는 거죠. 이 모습을 한번 보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남자들이 몰려들어 거리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였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오이란을 바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손님이 완이다? 천만에요. 요시와라에선 오이란이 여왕이고 손님은 신하였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선 오이란은 높은 단 위에 앉아서 손님을 면접만 봅니다. 말도 안 걸어요. 술도 안 따라줍니다. 손님은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온갖 재롱을 부리고 돈 자랑을 해야 했죠. 그렇게 3번 이상 만나서 엄청난 돈을 뿌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룻밤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하룻밤에 드는 비용이 현재 가치로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었다고 하니 정말 억소리 나는 유흥이었죠. 자, 여기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하룻밤에 3천만 원, 1년이면 수십억을 법니다. 그럼 이 오이란들은 몇 년 바짝 일해서 떼돈을 벌고 은퇴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녀들은 죽을 때까지 빈털터리였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악나라기 짝이 없는 요시와라의 착취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포주들은 정말 벼룩의 간을 내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이란이 입는 그 비싼 기모노, 화장품, 방을 꾸미는 장식품, 심지어 그녀가 먹는 밥값과 이불 빌리는 값까지 전부 다 오이란의 빚으로 달아났거든요. 야, 네가 최고가 되려면 이 정도 신상은 입어줘야지. 다 외상으로 해줄게. 손님에게 받은 화대의 70%는 포주가 가져가고 남은 돈으로는 이자 갚기도 벅찼습니다.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 당시 사람들은 이걸 두고 미꾸라지 늪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지옥이라는 뜻이죠.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도도하고 화려한 여왕이었지만 실상은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영혼까지 저당 잡힌 화려한 세장에 갇힌 새였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 화려한 감옥 생활조차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녀들의 몸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치명적인 독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이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면을 썼습니다. 바로 자신의 본래 피부색을 완벽하게 지우는 하얀 화장, 오시로이였죠. 당시에는 전기가 없어서 실내가 어두침침했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둥둥 떠 보여야 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 등, 손끝까지 온몸을 하얗게 칠했는데요. 문제는 이 하얀 가루의 주성분이 납이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중금속 납 맞습니다. 지금 같으면 근처에도 안 갈 맹독성 물질을 그녀들은 예뻐지기 위해 매일 피부에 겹겹이 발랐습니다. 숨 쉴 때마다 납가루가 폐로 들어가고 피부로 흡수됐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납 중독이 시작되면 처음엔 빈혈이 오고 피부가 시체처럼 파랗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신경이 마비되어 손을 덜덜 떨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오이라는 손님에게 우아하게 술을 따르고 글씨를 쓰고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녀들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아,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겠구나. 하지만 화장품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의 팬데믹, 바로 매독입니다. 수많은 남자를 상대해야 했던 유녀들에게 성병은 피할 수 없는 직업병이었습니다. 당시엔 항생제도 없었으니
한 번 걸리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증상은 끔찍했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피어오르고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지고 심지어 말기에는 균이 뼈를 녹여서 코가 내려앉아 얼굴 중심이 뻥 뚫려버리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화려했던 미모가 괴물처럼 변해가는 과정을 거울로 지켜봐야 했던 그 심정, 감히 상상이 가시나요? 더 충격적인 건 당시의 치료법이었습니다. 독은 독으로 잡는다. 당시 의원들이 내린 처방은 바로 수은이었습니다. 밀폐된 방에 환자를 가두고 수은을 태워서 그 유독한 증기를 코로 들이마시게 하거나 심지어 수은을 마시게도 했습니다. 당연히 매독균이 죽기 전에 사람이 먼저 죽어나갔습니다. 수은 중독으로 치아가 검게 변해 우수수 빠지고 뇌가 녹아서 미쳐버린 채 방바닥을 기어다니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죠. 당시 요시와라에는 이런 유행가가 돌았다고 합니다. 매독은 낫고 싶지만 수은은 싫구나. 치료가 곧 고문이자 죽음이었던 지옥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의 도쿄, 옛 요시와라 자리는 평범한 주택가와 유흥근가가 뒤섞인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화려했던 건물도 높은 담벼락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 그 땅 깊은 곳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살고 싶다고 울부짖었던 수만 명의 원혼이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보는 이 아름다운 우키요의 그림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그 화려한 색채는 어쩌면 그녀들이 흘린 피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지옥, 요시와라의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이고 기이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